년 12월 16일 일자 원자재와 금은에 대한 생각. 금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및 금과 은에 대해 살 때나 팔 때 무조건 매수 매도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 원자재, 환율 등 시장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전히 투자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라면 투자 시장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식과 부동산 밖에 모르는 시장이 아니라 말이죠. 어쨌든 그런데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자재 즉 구리아연 석유 등 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자재 시장과 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도 펀드 ETF 및 ETN, ETP 등 모든 상품의 매수 매도한 금액의 10%의 거래세를 매긴다고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연말 전까지 모든 원자재 시장과 금은과 같은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글로벌 자금들에 대한 머니무브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로 보는 투자자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는 세금보다 시세 차익이 분명히 많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하겠죠? 왜 이렇게 원자재 시장과 금은에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말이죠.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예감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엿장수 마음이지만요. 왜 금리를 이렇게 4.5%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는 공식을 선언하는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일종의 묵어두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한테 환매은행에서 돈 달라고 하듯이를 해달라고 너도 나도 요구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채권이나 선물 거래에서는 수많은 큰돈들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돈들이 한꺼번에 환매 요구를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달러를 많이 풀어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인데 환매 요구가 많아진다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 물결 0.25%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1년 사이에 4.50%가 된 것입니다. 근 20배가 뛴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예를 들면 1만원짜리가 2천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1만원에 산 사람들은 2천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투기한 자금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내던질 것입니다. 조건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피봇 방향 전환은 아예 물 건너 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부터 연준이 피봇을 하였다고 각종 언론이나 유튜브 매수, 광신도들은 저점이니 이럴 때 죽죽해야 한다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20km로 달리기를 하던 사람이 정지하고 갑자기 달려온 길을 돌아가야 피봇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너무 빨리 달렸으니 힘들어서 10km로 달려야겠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피봇이라고 설레발을 쳤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줘야 하며 우리가 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수수료를 자신의 월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여기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발현하시어. 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잖아. 그러니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냐. 뭐든지 분할 매수하면 안 당한다고 하잖아. 넌 사람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안 믿냐? 중국놈 빤스라도 입은 거야? 그렇게 저점이고 죽죽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넌 그렇게 상심지를 키고 욕만 해대냐? 분할 매수 좋죠. 그렇게 열심히 분할 매수했는데 상장 폐지되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량 주식에 묻어두라고 하잖아. 넌 그러니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럼 상장 폐지 안 되리라는 법은 과연 누가 만들었기라도 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대마불사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만이 한계가 없을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일하기 싫은 직장에 나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눈치 보고 일하고 한 달 월급이라고 받아 애들 교육시키고 입을 것 덜 입고 아껴 먹어가며 모은 돈인데 그렇게 사라고 한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 책임을 져줍니까? 절대 안 지죠. 에이 왜 이러실까? 투자는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가 책임지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짜 할 말이라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말을 하고 조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니 또 다른 길로 갈 뻔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과 은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금과 은에 관심이 있으시면 실물금은도 좋고 미국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니 미국 상품 투자가 좀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금펀드 라든지 ETF 관련 상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얄팍하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주식시장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하고 할 거야 걱정 안 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분명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고 계실 것이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회는 보기보다 늦게 올 수 있으며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방안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도 이러한 생각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 많은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시장은 더욱더 그러한 면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2022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가족들과 지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루하루 선택을 하시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조버나드 쇼 묘비명, 진짜로 죽은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